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별것 아닌 소소한 작은 것으로 큰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저런 일로 싶을 만큼 사소한 일로 이별을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지금의 관계가 두 사람 모두에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시간을 낭비하면서 고통받는 관계를 지속하기도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학대,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나 비하 등으로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지만요, 머뭇거리면서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며 애쓰다가 결국 큰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꼭 해줘. 이런 말로 위험할 수 있는 범죄 행위 등 여러분이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감정에 호소하면서 강요한다면요,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나를 위해 이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날 믿지 못하면서 왜 만나지? 그만두자. 이렇게 여러분을 압박하고 최후 통첩 같은 말로 감정을 자극하는 협박을 한다면요, 여러분은 위험한 관계에 처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더 이상 갈등할 필요도 없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얼마나 오래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등의 제약을 두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질투가 적정선을 넘어서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애인도 서로의 사회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통제권을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둘의 관계가 파티나 잠깐의 취미생활 혹은 원나잇 등으로 시작해서 깊이가 없이 가벼운 관계를 지속하는 거라면, 그래서 언제든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면, 언제든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관계처럼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을 중심으로 존중하는 관계라고 볼 수 없고, 좋은 배우자나 파트너,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관계 속에서 보는 우리 헤어져야 할 시간일까요? 깔끔하게 헤어지시라고 권할 만한 두 사람 사이 관계에 보여지는 몇 가지 문제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서로 너무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고등학교 때나 대학 시절 혹은 직장에서의 만남의 시작이 둘 다 진심으로 사랑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다른 성향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걸 느끼신다면, 어울리는 친구도 꿈도 관심사조차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서로를 알아챘다면요, 둘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함께해온 시간과 추억이 다인 거죠. 이제 서로를 놓아주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여전히 서로에게 감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별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도 다른 두 사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함께하면서 시간만 낭비한다는 건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제 서로에게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관계 초기에는 공원으로 소풍도 가고 운동도 함께하고 가끔은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도 즐겼지만요, 근래 들어 그러한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서로 연락하면서 문자하는 정도가 최고의 노력이라고 할 정도로 함께하는 즐거움을 찾는 수고를 귀찮아한다면, 관계를 위해 다시 노력하기 위해 으쌰하거나 혹은 이 관계를 그냥 정리하는 것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연인이 더 이상 노력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만큼 둘 사이는 이미 큰 의미가 없는 관계라는 뜻이 될 테니까요. 세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대 초반이라면 결혼, 동거, 커리어, 아이 계획 등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20 후반을 넘겨 30이 다가오고 혹은 사귄 지 3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미래에 대해 이야기가 하거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는 있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을 둘이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요, 그건 지금 서로의 관계가 그다지 진지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관계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서로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는 거죠. 어떤 비밀이나 거짓말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치명적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절대 좋은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비밀이 있다는 건요, 결국 비밀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순간이 오게 되고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 단단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깜짝 파티, 이런 것을 속이는 거라면 몰라도 그 이상의 비밀을 만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 나의 사적인 모든 일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방으로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다른 분야로의 이직과 같은 삶의 패턴이 크게 바뀌는 어떤 문제를 숨기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 일이 성사되었을 때 지금 내 곁에 있는 연인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본인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숨길 확률이 높습니다. 5번째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른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여행가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연인은 직장인으로 살면서 가족과 함께 항상 함께 하면서 소소한 기쁨들을 삶 속에서 느끼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서로를 맞춰주려고 자주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최대한 집에만 있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요. 둘 중 한 사람은 에너지가 방전되고 삶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딩크족으로 살 계획이지만 연인은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다면 이렇게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삶의 목적은 변할 수도 있고요. 다시 생각해 볼 시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게 아니라 연인의 삶의 계획에 끼워 맞춰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상대가 바란다면 이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은 연인과 함께 할 때는 더 충만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요.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 자신이어야만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위 사람들이 한결같이 헤어질 것을 조언하는 관계입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 말을 듣고 헤어지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나 헤어짐을 조언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아끼는 친구나 가족 대다수라면, 게다가 상대의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두 사람 관계에 대해 부정적 시선으로 헤어질 걸 충고한다면요.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널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야. 입속에 혀처럼 놀아주니까 좋아하는구나. 당신은 그 사람의 꼭두같이 인형이에요. 이런 뉘앙스의 나름의 타당성이 있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요.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주변 지인들이 당신과 연인의 관계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모두가 당신에게 헤어질 것을 얘기한다면 적어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헤어졌다 만나기를 반복하고 있거나 양다리로 가슴 아프게 하고 사과하고 그런데 또다시 바람을 피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기든 그 사랑을 멈추고 쉬었다 다시 하고 불가능합니다. 헤어지는 것이 쉽고 다시 만나는 것도 쉬운 이런 반복된 관계는 분명 잘못된 관계입니다. 괜히 돌아가서 그 관계를 개선하려고 헛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